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불광대사라고 하는 존경받는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서책들을 다 읽고 외웠으며 불교 경전에도 능통하였고 심지어는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한 그는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한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근 마을에 사는 청년 하나를 가르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노승 한 명이 불광대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노승은 불광대사 앞에 절을 올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대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은 불광대사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본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어이 뭐지? 스승님 얼굴빛이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떤 일을 당해도 얼굴까지 저렇게 되실 분이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확실해. 돌쇠는 불광대사의 얼굴빛에 몹시 걱정을 하였습니다. 불광대사도 그런 돌쇠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너를 걱정스럽게 만들었구나. 내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는지 아주 궁금한 모양이군. 사실 조금 전 왔던 노승은 이 산을 지키는 산신호랑이란다. 저렇게 사람으로 둔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세상에 그냥 힘없는 늙은 스님처럼 보였는데 호랑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데 호랑이가 왜 스승님을 찾아온 거죠? 그게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산신호랑이 말고도 또 다른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산의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구나.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산신호랑이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산신호랑이가 말하기를 호랑이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구나. 무슨 나쁜 일이죠? 말해 주십시오, 스승님. 내일 아랫마을의 두 집안 사이에 혼사가 있다는데 호랑이가 밤에 신부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 신부의 기운이 강력하여 신부를 잡아먹고 힘을 키워서 이 산신호랑이를 없애고 나쁜 호랑이가 이 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러자 돌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내일 혼사가 있는 집은 저희 집입니다. 제 누이가 혼례를 올리는데 이럴 수가. 스승님 저희 누이를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니. 그런데 저희 누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시간 나면 무예를 연마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내 대장부는 누이 앞에서 기도 못 편단 말입니다. 아마 호랑이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 그렇게 그 호랑이가 너의 누이를 노리는 것이다. 기운을 먹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산신호랑이를 노릴 정도면 보통 호랑이가 아니다. 아무리 기세가 좋고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쩌지 못할 것이니라. 이럴 수가. 그럼 어찌 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돌쇠의 물음에 불광대사는 가만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누이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승님께서도 알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불광대사는 한참을 생각한 후 벗어날 방도는 있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돌쇠는 그대로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희 누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불광대사는 금강경을 틀리지 않고 읽는 사람은 어떤 화라도 면할 수 있지. 하지만 도리어 틀리게 읽을 경우에는 화를 불러들이지. 그리고 불광대사는 금강경을 꺼내놓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돌쇠는 스승인 불광대사 앞으로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해낼 것입니다. 제가 꼭 금강경을 틀리지 않게 읽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불광대사는 제자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금강경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스승님 제가 그래도 수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금강경을 절대로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그럼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 일은 너의 누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산의 모든 생물들이 생사가 걸린 일이다.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광경을 돌쇠에게 건네주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돌쇠는 방법을 다 듣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곧장 자신의 집이 있는 산 아랫마을로 달렸습니다. 이돌쇠의 집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신부의 예물과 세간들이 들어오는 참이었고 많은 손님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집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도련님이 왔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아유, 도련님 벌써 공부가 끝나신 겁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누이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야. 돌쇠가 소리치자 웬 실성한 놈이 함부로 말을 짓거리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돌쇠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은 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학문을 익혀 큰일을 하겠다고 산에 들어가더니 어찌 벌써 왔느냐? 공부를 다 마친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누이라고 혼례에 참석하려고 내려온 것이냐? 그럼 잘 있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면 될 것이지. 어찌 와서 헛소리나 하는 것이냐? 돌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아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절대로 이 누이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제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막기 위해서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큰일을 말하는 것이야?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상하게 말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니 호랑이가 누이를 해친다는 게 그게 어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찌 불광대사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한 거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큰 스님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불광대사가 한 말이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아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우야, 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내 믿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이 아들은 누이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누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광대 사람분도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찌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리 와서 다른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겠다고 말을 해요. 너 아무래도 스승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그만 산에 내려와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인다. 누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이라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 참 네 동생이 이 정도로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거라. 안 좋은 일은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누이는 워낙 성격이 드세고 강골이었기에 아버지는 한참을 누이를 설득하고 달래서 동생의 말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아우야,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후환을 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데? 누이가 물으니 돌쇠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누이를 여종들과 함께 한 방에 가둬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밤에 누이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종들이 누이를 막아야 해요. 누이 성질이라면 분명히 방문을 박차고 나올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해요. 알겠다. 내 그리 시킬 것이니라. 나를 가둔다고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호랑이가 찾아오는데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으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우야, 네 말이 사실이면 차라리 내가 도망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나가서 호랑이랑 대판 싸우던지. 누이 호랑이는 둔갑도 하는 요물이라고요. 누이가 어디를 가든 쫓아올 거고 누이는 상대도 안 된다고요. 제발 제 방법을 따라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농으로 하겠습니까? 다 누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동생이 언제 이렇게 애원한 적이 있었더냐? 한번 들어보자꾸나. 돌쇠야, 계속 말해보거라. 아버지와 누이께서 그리 준비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스승님께 들은 대로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쇠의 말대로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뒤에 이 돌쇠는 초에 불을 붙이고 방에 앉아서 큰 소리로 스승님이 주신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객들을 이미 다 내보내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질 때쯤 갑자기 밖에서 우레와 같은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담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금강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금강경 소리를 듣자 힘이 쭉 빠져서 다시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멈춰서도 안 돼. 반드시 내가 내 누이를 지킬 거야. 돌쇠는 끝까지 떨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금강경 소리에 괴로워하며 잠시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을 다시 회복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또 신부 방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의 누이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갈 거야. 호랑이든 요물이든 오라고 그래. 내가 고작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건가? 답답한 상황에 성질이 난 누이가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종들이 누이의 팔과 다리에 달라붙어서 누이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들던 호랑이는 갑자기 다시 힘이 빠져서 픽 쓰러져서는 간신히 땅에 몸을 질질 끌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 상태로 기진맥진하여 누워있던 호랑이는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더니 언제 쓰러졌었냐는 듯 맹렬한 기세로 신부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금강경 소리에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지나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집 앞을 떠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려고 용을 쓰던 누이와 그것을 말리던 여종들도 모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방 안에 누이와 여종들도 깨어나 정신을 차렸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밤새 벌벌 떨며 호랑이의 행동과 금강경을 외는 돌쇠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있다가 기어이 아들의 금강경의 힘을 잃고 호랑이가 돌아가니 그제서야 돌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장하구나. 장에 네가 호랑이를 물러가게 하였구나. 잘했다. 내 너를 믿지 않았는데 참으로 네가 큰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방에서 누이도 나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호랑이 어디 갔어? 나와 나오라고. 내가 꽉 잡아서 가죽을 벗겨줄 거야. 어디 감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와. 이 누이는 당장이라도 호랑이를 잡으러 나갈 기세였는데 여종들이 팔과 다리 몸을 붙잡고 방으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돌쇠는 누이의 목숨을 구하고 뿌듯해하며 다시 스승인 불광대사가 있는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금강경을 불광대사 앞에 내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인 불광대사는 아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다. 네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참으로 잘했어. 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가 호랑이의 힘을 잔뜩 빼놓았고 덕분에 이 산의 산신호랑이가 호랑이를 처치할 수 있었다. 방금 소식을 전하러 산신호랑이가 다녀간 뒤란다. 그리고 불광대사는 돌쇠를 천천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직 네가 공부가 부족한가 보더구나. 예, 제가 공부가 부족하다니요. 무슨 연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금강경 읽기를 3번이나 실수했다더구나. 불광대사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다 맞게 읽었습니다. 한시도 눌러떼지 않고 신중하게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광대사는 조금 전에 산신호랑이가 와서 말해주더구나. 불경을 3번이나 틀려서 하마터면 호랑이가 3번씩이나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갈 뻔했다고. 어느 대목에서 호랑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었는지 기억해 보거라. 불광대사는 그러면서 제자가 내민 금강경을 다시 들어서 돌쇠의 품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제야 돌쇠도 호랑이가 방문 앞으로 뛰어들었던 3번의 상황을 기억하고는 바로 금강경을 보고 그때 읽었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문장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했구나. 내가 어설픈 실력으로 자만했어. 정말 큰일이 날 뻔하였다. 그 후 돌쇠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스승인 불광대사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고 그 뒤에도 늘 자만하지 않으며 학문을 닦는 데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옛날 이야기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